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을 2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으로 발령을 내고 수사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지난주 가장 큰 뉴스였는데요. 윤석열 검찰청장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가장 충격적인 검찰 인사였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 감찰부에서 진행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이 속도를 낼 것이라며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윤석열과 그 사단으로 불리는 측근이 연루된 검찰 내 가장 큰 비리 사건입니다. 임은정 검사는 앞으로 검찰 내부 비리 등 감찰 사건을 조사하고 서울중앙지검 검사 자격으로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이번 임 검사의 겸임 발령을 두고 조중동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사건으로 지칭하면서 익명의 검찰 관계자들의 입을 빌려 여권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슈화하기 위해 한명숙 사건 재수사를 노린 포석이라고 본질을 흐리는 왜곡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임 검사는 이번 인사 전에도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권 부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윤석열 청장은 한명숙 사건은 감찰 필요성이 없다며 번번이 거부해왔는데요. 마침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임 검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거죠. 앞서 임 검사는 최근 몇 년 동안 줄곧 검찰 감찰직 공모에 지원했으나 불발됐는데요. 그런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원포인트 인사로 감찰관 발령을 내면서 그 뜻을 이뤘습니다. 임 검사는 그동안 비위 정황과 관련해 전직 검찰청장 등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거나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매번 기각과 묵살을 해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임 검사는 법무부로부터 수사권을 부여받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를 장만한 듯 든든하다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가 말해온 황금어장의 물반 고기반에 고기를 잡을 준비가 끝났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는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라며 다른 연구관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수사권이지만 저에게는 특별해 감사한 마음이라고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모해 위증 교사 의혹 공소시효가 오는 3월 22일로 약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앞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지난해 6월부터 한 달여 동안 한명숙 사건 조사를 한 후 어미준 검사 등을 모해 위증 교사와 관련해 신빙성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든 정황과 증인들까지 커밍아웃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번 박범계 장관이 임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만큼 한명숙 사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용민 평화나무 재단 이사장은 23일 SNS에서 이 공작의 주역은 어미준 검사로 간주된다라고 주장하며 한명숙 전 총리를 뇌물수수범으로 만들기 위한 검찰의 공작 1차는 한만호 씨에게 이루어졌다. 한만호 씨는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사람으로 검찰에 의해 포지셔닝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만호 씨는 처음에는 압박하는 검찰에게 투항했지만 1심 재판 과정에서 이실직고했다라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검찰 진술은 거짓말이고 결국 1심에서 한 전 총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검찰은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가혹행위 수사를 자인하는 셈이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한만호와 감옥에 같이 있던 사람들을 동원해 한만호가 실은 한명숙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더라는 말을 하게 만든다. 물론 이 역시 검찰 공작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또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분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은 공소시효가 3월 22일 끝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며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 급히 이 내용을 정리해 여러분께 알려드리니 곳곳에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다. 각 커뮤니티에 댓글을 써달라. 어미준 검사를 3월 22일까지 기소하라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 한만호 씨의 위증교사 폭로에 이어 같은 구치소에 있던 한은상 씨 등은 어미준 검사실에서 모든 위증 연습 등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대검 감찰부에서는 조사 중이지만 아직 정식 수사로 전환된 것인지 알 수 없고, 심지어 어미준 검사 등을 기소할 수 있는 공소시효도 이제 딱 한 달뿐이라며 어미준 검사는 윤석열 검찰청장이 한동훈만큼 아끼는 최측근이다. 그래서 어쩌면 어미준 검사는 기소도 피하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모해 위증 의혹은 영원히 역사 속에 묻힐 수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검사 출신 이현주 변호사 역시 한명숙 사건에서 어미준, 양석조, 임관혁, 신흥석 검사 등 관련 인물들의 악행을 낱낱이 기억하고 글과 사진을 게시했는데요.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를 억울하게 옥살이시킨 것을 후회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죽음을 검사들이 짜고 친 한편의 연극판과 다름없다고 돌이켜 비판했습니다. 한만호 전 대표가 오랫동안 검찰이 던져줄 자신의 가석방과 사업체 회복이라는 전리품에 대한 기대와 양심 사이를 오가다가 결국 불의의 제물이 되어 생을 마쳤다는 내용인데요. 이 검사는 페이스북에서 2010년으로 되돌아가면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쑥덕거리며 대본을 준비한다. 한만호에게 리허설을 시키고 또 쑥덕쑥덕 거린다라고 모해 위중 교사의 전조를 알렸습니다. 그는 사냥의 몰입꾼이 된 것을 괴로워하던 한만호는 2010년 12월 20일 공판 기일에서 검찰에서의 진술을 바로잡는다라며 두 달 후 임관혁, 신흥석, 어미준, 양석조 검사는 위 증언을 탄핵하기 위하여 동료 수감자였던 당시 출소해 있던 또 다른 수감자 김모 씨를 무대에 세운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김모 씨는 경계심을 내려놓고 특수 일부로부터 청탁받은 역할을 KBS와의 인터뷰에서 떠벌떠벌 말했고, 진실이 김모 씨의 가벼운 혓바닥으로부터 새어나온 것이다라고 한명숙 사건의 위증교사가 검사들이 내세운 죄수에 의해 역습당한 것을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한 전 총리 사건의 주범인 어미준 검사의 이력을 소개했는데요. 올해 48세인 어미준 검사는 한동훈과 동갑내기로 윤석열의 최측근으로 지난해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에게 특별히 자신 옆에 두려고 인사청탁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010년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와 2부를 드나들며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불러온 천신일 세종나무회장 사건과 조작 사건으로 의심되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다룬 인물로 어린 나이 때부터 검찰이 어떻게 하면 권력 실세를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라고 그를 저격했는데요. 특히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서는 수사와 공판 모두 본인이 직접 맡아 활약했고, 한은상 씨 등이 어미준 검사실에서 중요 참고인들이 모여 위증 연습 등을 강요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2016년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등에서 한동훈과 함께 일하는 등 정치 검찰로 맹활약하던 그의 과거도 폭로했는데요. 그는 또 지난 2019년 8월 대검 수사지휘과장을 역임하며 두루 꽃보직을 거쳤고 2020년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으로 재직하며 라임 사건을 수수해 김봉현을 구속시켰습니다. 김봉현은 강기정만 잡자며 위증을 강요당했다라며 뒤늦게 폭로했는데요. 어미준 검사가 진행하는 사건마다 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터지고 있는 거죠. 현재 어미준 검사는 창원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며 당장 직무배제 조치가 시급하다고도 알렸는데요. 이들을 단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저지하겠지만 이번만큼은 그의 뜻대로 되게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이 사건이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같이 동참해 주십시오. 저는 검찰에서 9억 원의 자금을 3번에 같이 조성을 했습니다 라고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들어진 시나리오예요. 검찰이 애초 파악한 불법 정치자금 규모도 9억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검찰에서는 5억으로 알고 있었어요. 아니 5억이 아니라 9억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내가 그 조성한 금액 그 9억에 대한 면피를 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5억이라고 나는 9억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만들어낼 때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집으로 갖다 드렸다는 게 최고상책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집으로 갖다 드릴 것이 가장 저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집으로 얘기가 되니까 집으로 가서 쭉쭉쭉 검사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퍼즐 맞춰 나간 거죠. 저도 초반에는 기꺼이 협조를 같이 하면서 어떤 편익을 누렸던 게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어느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자꾸 언론에 나오는 얘기가 내가 진술했던 내용이 아닌 다른 왜곡된, 그러니까 대갖고 막 나오다 보니까 제가 자꾸 쇼크를 이제 먹게 된 거죠. 아주 윗선에서, 계획적으로 아주 윗선입니다. 협조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아주 윗선에서 저기 계획적으로 진행된 수사입니다.